관세 협상 타결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굉장히 좀 이르게 원래는 좀 더 늦게 타결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좀 이르게 한미 무역 협상에 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주요 내용은 원래 25%였던 상호 관세를 15%로 낮춘다. 그리고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한다. 그리고 2주 안에 한미 정상회담 하자 이런 내용들이 공개가 됐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뭐 EU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15% 관세이긴 하지만 자동차 같은 부분에서는 일본은 원래부터 2.5% 관세가 있었기 때문에 15%를 우리가 동일하게 하려면 사실은 우리는 0% 관세에 맞추면 12.5%가 그렇죠. 맞았는데 그게 좀 아쉽다라고 하는 평가가 좀 나오긴 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뭐 좋은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쉽다라는 표현을 써서 비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가 트럼프였잖아요. 네. 막무가내예요. 협상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냥 이렇게 해. 뭐 그 이수신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정도 우리의 국익을 지켰다는 것 자체가 전반적으로 보면은 선방했다. 선방했다. 잘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어쨌든 농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추가 개방을 안 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 점은 이제 상당히 의미를 평가할 수가 있는데, 자동차 부분은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오늘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3, 4% 정도 주가가 하락을 했더라고요. 그랬군요. 주가가 3, 4%면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거거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경쟁력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 스스로 그리고 주식 투자자들도 우려하는 부분이 많은 거죠. 네. 근데 이제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네. 내부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 그런 식으로 현대나 기아차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또 국민들이 많이 응원해주고 도와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선방했다라고 봐요. 뭐 아주 탁월하게 잘했냐? 모르죠. 사실은 디테일이 공개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못했냐? 그것도 몰라요. 네. 왜냐면 그건 일본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협상 당사자들도 디테일하게 하진 않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디테일을 모르기 때문에 네. 3,500억 달러 투자에 어떤 조건들이 어떻게 붙어 있고 서로 간 이해도 틀리기 때문에 이거를 뭐 아주 디테일까지 악마는 다 디테일인데 지금 악마가 어디 숨었는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평가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전문가들도 지금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 다만 약간 분위기를 봐서는 네. 우리가 뭐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서 좀 못한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원래 한미 FTA 때문에 무관세였기 때문에 자동차가 12.5%가 최종 돼야 되지 않았겠냐, 네. 이런 의견도 있지만 트럼프가 그런 거 따질 사람이 아니잖아요. 트럼프가 15%를 완전 고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따질 사람이 아니고 이미 트럼프 머릿속에는 한미 FTA가 없어요. 네. 있으면 애초에 관세 얘기를 그전부터 못 꺼내죠. 우리는 FTA인데 그러면 국제 뭐 상사재판소나 이런 데 신고할 거야? 안 통해요. 네. 어차피 트럼프한테 말이 통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아예 뭐 관세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과 손을 잡고 대항한다거나 또는 보복 관세를 먹으면 더 세게 할 거다. 국제 깡패거든요. 그래서 그러게요. 그런 걸 감안하면 물론 12.5가 아쉽다고 볼 수 있지만 뭐 이거에 만약에 우리가 집착했다 그러면 다른 걸 훨씬 더 내줬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정도 그냥 큰 틀에서 디테일 없는 큰 틀에서 보면 이 정도면 선전했다. 선전했다. 경쟁국에서 못한 건 아니라고 보고, 오늘 자동차 주가가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뭐냐면은 사실은 관세가 일단 없다가 오르잖아요. 예.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자동차 업체들에게는 안 좋아요. 물론 일본 차, 유럽 차가 주요 경쟁 상대지만 미국 차들도 있으니까 예. 관세가 일단 15%로 올라서 미국에서 좀 더 비싸게 팔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현대차는 마진이 좀 줄 거예요. 이미 2분기 때 현대기아차가 영업이익이 관세 영향으로 줄었다고 됐거든요. 15%라는 게 확정이 됐지만 지금까지 최근 며칠 동안 25%라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15%가 될 거다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좀 올랐었어요. 그랬군요. 네, 근데 확정이 됐으면 이게 재료가 노출됐다라는 것도 있고, 그러면 25%보다는 좋아졌지만 어차피 15%가 생겼으니 이건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확정이 됐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전보다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다고 봅니다. 네.
여야의 반응이 다릅니다. 일단 여당 같은 경우에는 국익을 지킨 실용 외교였다 이렇게 평가를 한 반면에 야당은 이제 농산물 개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안 하겠다고 했지만 트럼프는 농산물도 개방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거 좀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우려. 그다음에 자동차 아까 말씀하신 자동차 경쟁력 약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는데 그 중에서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 말이 약간 좀 이해가 안 가는 말을 했는데 자, 한미 관세 협상 한덕수 전 총리한테 맡겼으면 일본보다 낮출 수 있었을 것이다. 이 한덕수 총리를 탄핵시킨 민주당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사실은 그 탄핵 찬성파고 개혁파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요? 요즘에 어떤 문맥을 파악을 한다든지 상황을 인식하는데 좀 오류가 있지 않나라는 좀 그래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특검에서 좀 불러가지고 당시 뭐 불법적인 비상 계엄 해제 결의안을 뭐 통과시키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듣고 싶다고. 네. 그 참고인 자격으로 오라고 한 건데. 뭐 저희들에게 뭐 좀 알려주세요. 이거잖아요. 당시 예. 상황을. 근데 네, 이 특검이 나를 불렀다고 진짜 이 정치 부분에 가만두지 않겠다고 맞서 싸우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잖아요. 그것도 좀 이상했어요. 근데 한독수한테 맡겼으면 잘했을 거다. 솔직히 어떠한 논리로 네. 했는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뭐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게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공격을 위한 공격이 아니냐. 네.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좀 톤 다운된 그런 비판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경쟁력 약화를 우려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나라 팔아먹었다는 듯이 처음에는 막 하려고 하다가 자기네들이 이제 협상을 해보면 저 정도 이상 못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톤다운 원론적인 비판만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좀 세게 비판한 느낌은 아니었어요. 네, 네. 저도 안철수 의원이 그런 얘기한 건 잘 납득이 안 되는데 배경은 이해가 돼요. 네. 뭐냐면 전대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가요? 그렇죠. 전대를 앞두고 지금 지지율이 꼴찌잖아요, 사실상. 지지율 꼴찌이기 때문에 어쨌든 극우 지지층이 전당대회에 많이 참여할 거다라는 생각에서 이분들에게 좀 어필해야 돼요. 저는 그런 용도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보니까 지지율이 조경태 의원보다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죠. 네. 그런데 사실은 안철수 의원이 계속 어떤 세력을 만드는 거는 거의 못했지만 전혀 뭐 거기에 대한 능력이 빵이죠. 능력이 빵인데 상식적인 메시지는 계속 냈잖아요. 네. 특검법 통과될 때도 유일하게 혼자 참여해서 표결에 참여해서 찬성을 냈고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에서 참고인으로 좀 와서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왜 우리 당을 못 살게 굴려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한독수가 하면 잘할까? 이거는 극우 지지층에 대한 어필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전략적으로도 사실은 그렇게 맞지 않다고 보세요. 좀 본인은 이미 상식의 세계로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계속 그 스탠스를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상당히 위험하구나. 어느 정도 정상인 걸로 봤던 분까지 네. 그쪽 지지층에 호소하려니까 이상하게 돼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한독수 전 총리는 옛날에 주미대사를 했었고 상당히 그때는 미국이 지금보다 우리나라는 국력이 훨씬 낮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미국에서 만나주면 땡큐인. 그런 그리고 상황에서. 이전에도 사실은 왜요? 왜? 아니 한독수 생각이 나죠 갑자기. 한덕수 가서 네? 그 뭐죠? 저도 미국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해야 합니다. 동맹입니다. 퍼센트 재무장관 만나서 저도 미국서 공부했어요. 그럼 우리 사랑해야 합니다. 그럼 관세 깎아줘요. 네. 그리고 예전에 실제 중국과인가요? 뭐 할 때 이 협상 실패해가지고 우리 관세 엄청나게 올라갈 뻔한 거 있었는데 맞아. 그때 마늘. 맞아. 유명한 거 있었죠. 있어서 협상도 잘 못해요. 퍼주는 분이에요, 이분은 스타일이. 큰일 날 뻔했네. 오히려. 사랑으로 퍼주겠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의 판단력에 대한 문제 제기 그러셨어요. 두 분이 하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 협상의 막전 막후 뭐 오늘 계속 공개가 됐는데 일단 일본과 협상할 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펜으로 4천억 투자, 네. 달러 투자 이렇게 찍찍 긋고 5천억 이라고 쓴 거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일단 한국과의 협상에서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거고 쌀이랑 쇠고기 개방하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협상팀이 이제 광화문에 2008년도에 이제 광화문에 모인 100만 명의 시민 시위대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강력하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을 받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워낙 이제 협상가인데 무슨 말을 할지 모르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돌아가면서 트럼프 역할을 맡아가지고 롤플레잉을 했다. 뭐 약간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 뒷얘기 중에서 좀 약간 인상 깊게 봤던 게 어떤 부분이었어요?
네, 트럼프가 사실 더 우길 줄 알았거든요, 저는. 네. 근데 의외로 좀 빨리 끝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의외로 트럼프가 더 3, 우리- 40분 했다고. 맞아요. 네. 40분. 네. 네. 의외로 그러면 트럼프도 사실 협상 시간에 밀려서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는 바로 전날에 인도는 니네 25% 그냥 했잖아요. 했잖아요. 네. 그런데 역시 한미 동맹, 특히 북한과의 관계 이런 것들 생각했을 때 한국은 만약에 그렇게 안 됐다. 네. 그러면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가 좀 욕을 먹었지 않았을까? 동맹을 너무 홀대한다. 네. 그러면 만일에 우린 물론 한미 동맹이 가장 최우선되고 하지만 예전에 문정인 교수 같은 분은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왜 미국의 해구산만 기대해야 되냐? 중국의 해구산을 기대할 수도 있다. 네. 전 이건 다분히 전략적인 멘트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네. 미국한테 보내는 신호죠. 너희들 자꾸 우리가 너희들밖에 없다고 생각되니 그렇게 자꾸 우리를 동맹을 정말 바보 취급하고 거의 조롱하듯이 완전히 갑질을 동맹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중국이랑 손잡는다? 이런 전략이라고 봐요. 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혹시 그럴까라는 생각이 일부에서 있지 않을까. 그러면 어느 정도 그렇게 너무 막 나가지 않는 그런 방어막은 되잖아요. 네. 그래서 트럼프도 약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어떠세요? 뭐 쌀이랑 쇠고기도 사실은 방어한 거 이런 의미도 저는 그냥 있어요. 롤 플레이, 예행 연습한 거 그게 네. 좀 인상적이에요. 지루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현장에 딱 들어가지고 트럼프가 막 압박하고 막 얘기를 하면은 당황할 수도 있는데 그걸 미리 예행 연습하고 들어가가지고 좀 차분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다 하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건 해야 돼요. 네. 뒷얘기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상당히 많이 고생하셨다. 네.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네. 그냥 사실은 트럼프 자리에 네. 다른 분이 롤플레잉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했을까 궁금해요. 무슨 말로 무슨 공격을 말했을까? 했을까? 그러게요. 사실 트럼프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쵸. 어떤 방식으로 했을지 저는 궁금하긴 해요. 이제 상상을 하면 그냥 제가 원래 그런 상상을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화 컷 같은 걸로 상상하면 연습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뭐 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막 영화습을 막 뭐라고 하는 거 하고 옆에 콜라 갖다 놓고 근데 두 번째 컷은 누가 나고 마지막 컷은 막 불독 같은 개 한 마리를 가지고 막 짖게 하고 있고 이렇게 우리 협상단 이러고 있고 이런 약간 컷 네, 이런 게 그런 좀 것들이 상상이 됩니다. 되셨군요. 사실 우리 농민단체는 아니면은 여당 이제 의원들도 쌀이나 쇠고기는 절대 개방하면 안 된다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주장했는데 이거는 좀 막아냈어요. 물론 트럼프가 농산물도 열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이거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다행이죠. 진짜 이게 만약 트럼프가 얘기한 것처럼 완전 개방. 근데 트럼프는 완전 개방이라는 표현을 썼던데. 그러게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정부 관계자는 그거는 정치 지도자의 표현이다. 그냥 원론적인 멘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네. 과연 그럴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만큼은 좀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 같고 어쨌든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은 상당히 다행스러운데 또 다른 청구서를 내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고정밀 뭐 지도라든지 아니면 주한미군 방위 주둔비 뭐 그다음에 미국의 무기 사오는 것 이런 거는 협상에서 빠졌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20일 후에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네. 저번에 내가 많이 봐줘가지고 농축산물 당신들 원대로 해줬으니까 방위비 20조 더 내놔 막 이러면 어떡해.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잘 대비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한미 정상회담이 좀 약간 걱정이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뭐 어느 정도 수준에서 잘 막아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예 절대 다 거부하면 좋지만 사실은 트럼프가 가진 카드가 훨씬 많잖아요. 지금 미국 내에서는 주한미군에 대한 역할 재조정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네. 그게 또 한국 사회에서 어느 정도 파괴력 있는 이슈인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눈여겨본 게 트럼프가 아침에 트루스 소셜에서 했을 때 관세가 이렇게 협상이 타결이 됐다라고 해놓고는 이재명 대통령하고도 2주 내에 정상회담을 갖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 양반들이 정상회담도 약간 이용했구나. 이거 잘 타결해야 만나주겠어. 이렇게 이용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 한국 정치의 분위기나 이런 걸로 어느 정도 당연히 뭐 보고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트럼프는 뭐 예전 우리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전혀 보고서를 안 보니까 신경도 안 쓰겠지만 네. 트럼프는 그거 보고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우리 일부 특히 보수층에서 주한미군이 절대 줄어들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활용해서 방위비 분담금 같은 경우도 강하게 요구를 할 것 같고. 네. 근데
트럼프 일기 때도 협상이 됐었잖아요. 예. 저는 이번 어느 적정 수준에서 조금은 올리되 협상은 될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에서 또 어떤 협상이 나오는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농산물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그렇게 썼지만 완전 개방이다라고 썼지만 이미 완전 개방이에요. 네. 김용범 실장이 여기로는 품목별로 볼 때 99.7%가 개방이다. 그리고 추가 개방은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0.3%가 개방이 안 된 부분인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저는 딱 앞줄 보면 맨 처음에 자동차 트럭 뭐 완전 무관세. 지금도 무관세예요. 네.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그 얘기하지 말아요. 미국 사람들 이거 보고 그렇구나. 트럼프 거짓말했네 막 이러면 어떡해. 그 얘기하면 안 돼. 그거는 제가 확인해보고 자세히 몰라요. 안 돼. 그렇지. 우리가 미국 사람들도 보고 있다 우리 공동포차를. 공동포차가 그렇지, 워낙 글로벌하게 안 돼. 보니까 조심하셔야 미국에서도 보시잖아요. 이거 타격이 안 돼, 있네요. 안 돼. 이게 협상이 트럼프 만약 틀어지면 박 실장님 탓이야. 그러네. 조심해야 돼. 감사합니다. 사실은 미국이 많이 이익을 본 협상 같아요. 네. 그렇지.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사진이라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이러면 안 된다 우리 망한다. 그러면서 시위하는 사진으로 만들어서 트럼프한테 자막이라도 보내야 될 것 달아가지고 같아요. 네. 미국에 보내드리는 걸로. 알겠습니다. 트럼프에 꽤 당했다. 이거 자막 하나 띄워주세요. 영어로 달았어요. 영어로. 네? 그래서 미국에서 알고리즘으로 볼 수 있게. 네. 거기다가 샵 트럼프 이렇게 쓰고 트럼프가 볼 수 있게. 볼 수 있게. 샵 트럼프. 혹시 안 보시니까 이방 카드 해주세요. 이방 카드 보라고. PD님이 기분 나쁜가 봐. 그래요? 안 쳐다보시고.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적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에이, 자막은 그렇게 당해주세요. 역시 귀신 같은 트럼프 못 당하겠군. 이렇게 당해주세요. 칭송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네. 트럼프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타결의 핵심으로 조선업 을 이제 미국과 협력을 하겠다 이건데 이제 미국이 조선업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기술도 뭐 전파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협상을 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일본과 자꾸 우리가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일본은 5,500억 달러 투자인데 우리는 3,500억 달러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중에 1,500억 달러가 조선업 투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도 윈윈이기 때문에 이거를 빼면 나머지가 2천억 달러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협상이 더 성공적이다라고 지금 정부에서는 얘기하거든요. 이거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게 안 볼 수도 있고 네. 그거는 디테일이 조선업 투자가 그러면 네. 정말 우리의 이익에만 맞춰서 될 거냐. 네. 물론 상호간에 그것도 협상이 되겠죠. 저는 그것도 지금 정해진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투자가 들어갈 때 말 그대로 캐피탈 콜이 왔을 때 그때의 한미 관계 그때의 트럼프 기분에 따라 결정된다고 봐요. 그럴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오케이 하면 가는 거고 아니면 또 이렇게 시간을 우리도 끌어야죠. 그래요? 좀 다른 것 좀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시간 끌고 그래야 돼서 지금 이게 완전히 뭐 우리의 이익만 맞추냐? 또는 트럼프 이익에 우리가 다 미국의 이익이 완전히 종속되냐? 그거를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각각의 개별 투자건에 대해서 어떻게 협상이 이루어지냐 달려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참 다행스러운 거는 윤석열 정권과 좀 차별화된 건데 네. 윤석열 정권 시절에는 윤석열이 막 해외 순방할 때마다 재벌 총수를 데리고 가가지고 네. 술 먹어라 막 이랬잖아요. 그때는 술을 마셨다면 지금은 협상에 약간 도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재용, 뭐 정의선 네. 회장 뭐 이런 분들도 가셨고 특히 이제 한화의 네. 김동관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이거가 트럼프를 설득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유효타였다라고 정부 관계자들도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참 이게 트럼프와의 협상을 예견해서 한 건 아니겠지만 참 세계 지도자들의 성견지명이 대한민국의 협상력을 높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하나의 김동관 회장이 작년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조선소를 인수를 했어요. 네. 그래서 미국의 조선업을 우리가 거기서 뒷받침하고 키우겠다, 같이 키우겠다 네. 그런 것이고 기본 발판이 마련돼 있었네요 이미. 엘라바마나 이제 필라델피아에 있는 네. 호주의 해양 방산 기업 지분도 9.9% 인수를 하면서 지금 트럼프가 기분 좋아할 수 있는 네. 미국 조선업에서 우리 한국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이번에 그냥 그 협상 카드로 딱 내민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화 김동관 회장이 상당히 작년에 훌륭한 일을 하지 않았느냐. 네. 그것이 이제 윤석열 정권과는 차별화된 재벌 총수들의 협상력 높이는 네. 하나의 호흡을 맞춘 중요한 계기가 된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총수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그냥 불려가가지고 술만 먹고 돌아오느니 뭐라도 성과를 내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랄까, 잘했다라는 박수를 받는 게 훨씬 더 좋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에피소드지만 뭐 네. 다 송채 반장님도 아시겠지만 저 윤석열 대통령 재벌 총수들 항상 데리고 가면서 네.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타니 쇼핑몰에서 잡내가 없고 식감이 야들야들한 100% 국내산 한우로 만든 언양식 불고기를 준비했습니다. 고기를 얇게 썰어 육질이 더욱 부드럽고 양념을 최소화해 한우 특유의 감칠맛과 고소함을 제대로 맛보실 수 있는데요. 220g씩 총 3팩 660g이 33,000원 무료 배송입니다. 목포 최고의 맛집에서 보내드리는 배추부터 양념까지 모든 재료 100% 국내산으로 만든 알배추 겉절이는 아삭하고 양념은 새콤달콤합니다. 이 겉절이 하나면 다른 반찬은 필요 없습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하니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파주 소주. 공덕포차의 다양한 안주거리와 딱 어울리는 프리미엄 소주 파주 소주는 넷플릭스에 방영 중인 소주 랩소디에서도 소개된 명품 증류식 소주로 25도라는 높은 도수에도 맛은 부드럽고 달콤한 과일 향이 끝내줍니다. 감미료나 인공 첨가물이 없기 때문에 다음날 숙취도 없다고 합니다. 공덕포차 광고를 기념해 파주 소주 특가 이벤트도 진행하는데요. 검색창에 파주 소주를 검색해 들어가시면 파주 25 3병의 선물 세트가 33,000원 무료 배송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뭐 재벌 총수들도 뭐 별거 아니네. 술도 못 먹고 더 먹어 막 그랬다라는 거잖아요. 네. 엘리베이터에서 아주 그냥 험한 꼴도 하고 그 술 받아먹은 재벌 총수들이 어땠겠어요, 그 심정이. 그러게요. 자, 근데 이번에는 이재용 회장이나 정의성 회장, 김동관 부회장 가가지고 국익을 지키는데 도움을 줬다라는 그런 보람도 느꼈을 것 같아서 참 네.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아까 말씀하신 한미 정상회담 하자 이런 소식도 전했지만 협상 타결을 알리면서 이재명 대통령 선거 승리 축하한다 이런 글을 쓰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이거는 사실 그동안 이제 보수층에서 얘기했던 트럼프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음모론 이런 것들을 좀 차단하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분석도 나오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게 그동안 뭐 한미 정상회담도 네. 안 한다고 하고 뭐 한다라는 얘기도 별로 없었고 그렇게 중국 문제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가 한국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색안경을 쓰고 보고 있다. 네. 막 그러한 얘기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러한 의혹을 일시에 불식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뭐 조선시대에 명나라에 뭐 왕 책봉 받는 거, 세자 책봉 받는 거 명나라 승인 받아야 되는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최고의 동맹국가 미국에서 우리 지도자에 대해서 우호적인 뭐 시선을 보내고 멘트를 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국익을 지키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더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이런 것들은 외교 같은 경우에 국익 관점에서 바라봐야지 이걸 정쟁의 수단으로 바라보고 이용하고 공격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뭐 트럼프가 국내의 이상한 음모론자들의 얘기를 알고 내가 보증해줄게 이건 아니라고 봐요. 네. 어느 정도 보고는 받겠지만 이런 건 디테일에 대한 보고이기 때문에 트럼프 머릿속에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냥 트럼프가 일단 협상 타결했으니 그래 잘했어 라고 상대를 띄워주면서 사실은 거기에는 트럼프 스타일은 뭐가 있냐면은 너 나한테 당했지? 자식 그래도 넌 좋은 놈이야. 이런 게 약간 깔려 있어요. 네. 본인이 협상을 주도해서 잘했다.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했고 LNG까지 합치면 4,500억 달러를 가지고 오고 아무튼 한국이 이번에 다 내가 막 해서 한국이 제조업 강국인 한국이 미국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기로 했다. 자 그리고 상대방 어떻게 보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전면에는 전혀 안 나섰지만 대통령이 당선돼 있고 했으니 그분 좋은 분이야. 지금까지 패턴을 보면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큰 신경 안 쓰고 얘기했겠지만 우리로서는 뭐 나쁘진 않다. 예.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 협상에 대해서 솔직히 마음에 안 들고 기분 나쁘면 네. 정상회담 이주에 빨리 잡아! 뭐 이랬겠냐고요. 기분 그런 얘기 안 좋으니까 했겠죠. 네. 초청해가지고 환영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 나누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참 협상이 생각보다는 잘 된 것이 아니야 양쪽에서 다. 네. 트럼프가 제일 원하는 게 노벨상이거든요. 노벨 평화상. 네, 네. 노벨 평화 그래요? 이분이 돈도 있고 하나 대통령도 만들어줘요. 한번 했었고
저기 그래서- 김건희한테 얘기해가지고 하나 짝퉁 해가지고 주라고 그래 만들어서. 거기가 또 짝퉁 전문가니까. 잘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그러면 너무 외교 문제가 됐으니까 우리가 짝퉁으로 만들면 안 되니까 네. 우리가 노말위원회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노말 평화상. 노발 평화상에서 예. 그럴 때는 그 회사도 저쪽 뭐 파주 중류주 네. 소주로 네. 건배하고 오, 그러면 좋네요. 괜찮아요. 아, 건배 한번 하시죠. 그래서 그런 걸 정상회담 때 가서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미 여러분도 술 한잔 북미 하시면서. 정상회담 꼭 만들어주겠다. 네. 그래서 당신 그러면 노벨평화상 딴다 이번에는. 네. 한국은 전폭적 지지자입니다. 우리가 서명이라도 한 10만 명 서명해서 야, 그러면 저 다시 한미 FTA로 갈 수 있을 것 같네. 아, 그래요? 한국과는 저 FTA 그대로 관세, 관세한다. 관세. 0이다. 그럴 수 있겠네. 기분 좋아가지고. 오. 예. 이거는 쇼츠로 만들어서 이재명 대통령 비서실에 보내주세요. 아니 전환기 씨가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정하고 싶으면 트럼프 노벨 평화상 줘야 된다. 네. 이런 거 서명이나 받아가지고 보내주면 그거 보내주면 되는데. 되죠. 그러네. 그러게요. 쓸데없는 짓 하고 있고. 예. 뭔가 이재명 대통령을 인정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약간 화가 나 있지 않을까요? 그러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항공모함 끌고 와가지고 윤석열 구원해준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재명 안된 대통령이 거잖아. 인정하다니. 한다라고 했으니. 아, 예. 네. 아유, 저는 이 소식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일 충격받았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기대하고 있었을 텐데. 그래도 얼마 전에 모스탄 만나려다가 안 만나고 못 만나고. 미국밖에 없는데 트럼프는 나의 뜻을 알 거야 이러고 있는데 트럼프가 이제 이재명 오케이. 축하해 이겨버리니 지금 정말 낙담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내일 그냥 순순히 나올까요? 그럼? 그러면 내가 트럼프도 이제는 없고 뭐. 모스탄도 없고 갑시다. 그렇지, 그렇지. 그럴 수 진짜요? 있겠죠. 안 그래도 지금 그 얘기를 해보려고 아, 합니다. 그래요? 네, 와, 지금 자연스럽게 넘어가네요. 자연스럽게. 아, 진짜 진행을 궁금해서- 잘하시네. 아니, 궁금해서 물어본 네. 거예요, 저는. 저도 진짜 순순히 안 궁금한데. 나오겠죠. 안 나와. 아,